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태연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소하고는 다르게 가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태연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게 또 이유가 조금 있죠. 그렇죠. 드디어 익평삼 채널에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우와. 이번에 태연의 가사를 필사하는 필사집 도서를 발매를 하셨어요. 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받아가지고 흔쾌하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원래도 삼이 태연의 굉장한 팬이었잖아. 그치. 중고등학생 때 소녀시대 정말 어마어마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리더인 태연에 대한 이 애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고등학생쯤에 태연이 그 당시에 하던 라디오가 있었어. 친한 친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즐겨 들으면서 독서실에서 8시부터 10시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맨날 이제 2시간씩 라디오를 꼬박꼬박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데일리 루틴이었다. 야자실에서 음습하게 킬킬거리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그치. 사실 공부하면서 듣는다고 하는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 다른 사람 얘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태연 목소리를 들으면서 실실 웃는 그 삶의 상상이 되네, 어린 시절이. 내가 생각해도 약간 소름 돋는 모습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꿈이 있었거든. 나중에 굉장히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저 라디오에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꿨었는데 라디오에 나간다는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이렇게 태연에 대한 팬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들뜬 게 좀 느껴지네, 평소랑은 다른 말투가. 근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음악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광고를 받고 가사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잖아. 음악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뭐 재밌지만은 가사를 보면서 음악을 좀 해체하고 분석하는 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 아마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신선하고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사를 좀 더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태연의 필사집 때문에 이런 영상까지도 만들게 된 건데 사실 나는 이번에 필사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또 알게 된 것도 있거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티스트의 필사집을 가지고 가사를 보면서 자기 글씨로 필사를 하면서 가사를 좀 다시 되새겨보고 하는 것 같더라고. 거의 대부분의 태연 솔로곡이 실려있는 것 같고 특히 태연이 작사한 곡 같은 경우는 한 4곡 정도가 있는데 태연의 친필로 가사가 삽입이 되어 있다는 점, 그 곡들도 재밌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도서의 구성을 조금 살펴보니까 좌측에는 가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모는 종이 같은 느낌의 이런 종이로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악필이라 가지고 글씨 쓰는 거를 즐기지 않는데 세상에 보면 또 글씨 잘 쓰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런 분들 중에 태연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 번씩 이렇게 필사해 보시면은 음악을 듣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나는 태연의 글씨체를 보니까 이럴 거면 내가 필사를 하는 게 감성을 해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살짝 아깝더라고. 막 맞아. 감히 따라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필사를 하기 전에 백강고시체라도 연습을 하고 필사를 해야 되나. 맞습니다. 가사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태연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나 알다시피 소녀시대의 메인 보컬 출신이었죠. 소녀시대 활동을 하다가 솔로 아티스트로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소녀시대의 메인 보컬이라고 했는데 리더이기도 했다. 사실은 이 걸그룹들 같은 경우에 그 리더라는 사실이 인기랑 정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인기도로 따지면 뭐 리더보다 더 인기가 있는 멤버도 있고 한데 태연 같은 경우는 인기적인 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멤버였다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인기에 걸맞게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커리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하게 쌓아져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해. 되게 후배 가수들한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남다른 프로페셔널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인기가 있고 이런 것이 단지 이제 노래를 잘하거나 비주얼적으로 뭐 좋아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티스트 자체로 봤을 때도 프로의식이 강하다는 걸 많이 좀 느꼈었던 것 같아.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나 그룹 활동을 하던 개개인의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하는 경우는 꽤 많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 태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솔로 활동으로도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나 시들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되게 흥미롭다.
그 얼마 전에 태연 콘서트 이제 예매 소식이 있어서 예매를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체조 경기장에서 3위를 하더라고. 체조 경기장 3위를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가 그렇게 많이 없어. 특히 솔로 아티스트. 생각보다 흔하지 않지. 솔로 여자 가수 중에서는 한 손가락 안에도 꼽기 힘들걸? 근데 지금 표를 못 구했어. 바로 매진이 되더라고. 약간의 의심 포인트를 추가하자면 제가 알기로 오아시스도 실패했고 지드래곤 실패했고 태연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태연의 인기 상당합니다만 1회 손가락 무시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독수리 타법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 무튼 콘서트도 올매진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인기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 태연이 프로페셔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동감하는 게 디스코그래피나 커리어 같은 걸 살펴보면은 가창력 같은 부분이라든가 음악성 같은 부분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악 외의 활동에서도 태연의 친한 친구 같은 라디오는 그 당시에 동시간대 뭐 청취율 1위를 하기도 했었어. 이런 것들이 태연의 어떤 프로페셔널함이 엿보이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 사람들이 의심할 수가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커리어가 쌓여 나간 게 아닐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필사집을 살펴보니까 가사들이 총 3가지 챕터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챕터를 익평삼만의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보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기준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해가면서 필사를 해보는 것도 꽤나 재밌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할 거 익평삼의 태연 필사집 챕터 추천입니다. 와. 저희가 준비한 챕터는 총 4개고요. 러브, 그로우업, 리프레쉬, 투게더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인데요. 러브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노래들을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6곡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Can't Control Myself, All for Nothing, 1111, 사계, 2X 이렇게 6곡이 들어있습니다. 태연의 사랑 노래들에서는 수동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곡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은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태도가 드러나기도 하고, 태연이 직접 작사한 Can't Control Myself나 All for Nothing 같은 경우에는 나쁜 남자를 만나가지고 상대한테 외면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 1111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은 힘든 사랑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체념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더라고. 뭔가 좀 공통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 특히 이제 Can't Control Myself랑 All for Nothing 같은 경우는 태연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이란 말이야. 두 곡의 정서가 굉장히 사랑에 올인을 하는 화자가 가사 속에서 그려지는데, 태연이 직접 쓴 가사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몰입이 되고 더 뭔가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앞에 두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약간은 의존적인 모습, 사랑이 본인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 근데 한 발짝 더 나간 태도의 노래들도 있어. 능동적인 태도를 장착하고서 나온 노래들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옛날에 미련했던 사랑에서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스스로한테 질문해 본다든가, 2X 같은 곡을 보면은 주제 자체가 상대방한테 나는 당신과 이별할 거야 선언하는 노래이잖아. 그런 걸 보면 또 이제 능동적인 태도가 없는 거는 아니긴 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다룰 곡들을 마치 어떤 드라마의 수록곡 같이 생각을 하면은 그게 진행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만약에가 1번이야. 왜냐면 여기는 망설이는 그런 태도니까. 그리고 Can't Control Myself가 집착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곡이고, All for Nothing은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붕괴된 정서를 나타낸 곡인가 하면은 뭐 1111은 체념, 사계는 혼란스러움, 2X는 포기,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을 상상해 보면서 들으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고 되게 씁쓸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완성이 되더라고. 나름의 또 의미가 있는 스토리가 노래 가사로만으로도 완성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필사를 하는 포인트가 스토리를 짜면은 더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 맞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거지. 뭐 앞에서 비극적인 얘기라고 하긴 했는데 이야기의 주인공이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 과정의 결말은 주인공이 어떤 능동적인 연애의 가능성을 획득한 거잖아. 그런 점에서는 또 마냥 배드 엔딩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마침 3이 얘기했던 요 순서대로 곡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가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앞쪽에 발매가 됐던 곡으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맞아. 태연의 At
헛된 보컬을 또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하고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사랑의 처음에서 망설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에도 더 좋은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이제 고등학생 때 들었는데 당시에 나 같은 어떤 소위 말하는 찐따 학생이었다면 되게 공감할 수밖에 없다. 가사 내용이 마음을 전했을 때 혹시 멀어질까봐 두렵다 뭐 이런 정서잖아. 요새 말로 이걸 고백 공격이라고 하더라고. 그치. 우리는 금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돌이켜보면 진짜 맞는 말이잖아. 나도 당시에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고백 공격을 했다가 괜히 더 멀어질까봐 혼자서 좋아만 했던 기억이 있거든. 그쵸? 요새 정서에도 조금 맞을 수 있는 그런 곡이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이라는 노래 자체도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발매가 되고 나서 태연의 어떤 가창력에 대한 호평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엄청나게 많았었던 것 같아. 실제로 노래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렀고 또 음악방송에서도 라이브를 몇 번 했었는데 실제로 너무 잘 소화를 했었어가지고 약간 슬픈 정서를 베이스로 깔고 곡을 끌고 가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비긴 어게인에서 비교적 최신이지? 거기서 이제 만약에를 부른 모습을 보니까 차분하게 약간 옛날 생각하듯이 부르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과거와 어떤 비교적 최근 두 시점이 대조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재밌게 느껴졌었어. 같은 가사인데도 이제 나이를 먹고서 부르면은 다른 느낌으로 부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곡이 Can't Control Myself인데 3은 이걸 집착이라고 표현을 했어. 요 곡 같은 경우는 태연이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해서 필사집에서도 보면은 태연의 글씨체로 프린팅이 되어 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나는 집착이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로도 이제 집착하는 내용의 노래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요약을 했을 때 그 단어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인상 깊게 본 가사가 Feels like heaven, feels like hell. 그마저도 I don't care. 난 또다시 내게 되돌아갈 텐데. 이게 사실은 나쁜 남자한테 부르는 노래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상대방한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처절한 노래구나 생각을 했어. 가사와 곡이 대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곡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둡거든? 그에 비해 멜로디랑 코드 진행은 굉장히 장조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밝은 편이야. 맞아. 그래서 편곡은 되게 어두운데 멜로디는 되게 밝아. 그 간극이 굉장히 큰 부분 그리고 곡 자체는 되게 혼란한데 태연이 노래를 부르는 가창만큼은 확신에 찬 듯이 유난히 쭉 뻗는 느낌으로 이제 노래를 소화했었어. 거기서 내가 느껴지는 의도된 포인트는 뭐가 어찌됐든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내가 아프더라도 그런 의지가 곡 해석 안에 좀 담겨있는 느낌? 이 정도 이제 생각해보면서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 1회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가사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감정과 곡의 구성이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선배 가수 노래 중에 보아의 넘버원 있잖아. 그것도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그런 양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들을 때 확실히 재밌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예술성이 한 스푼 좀 추가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알고 들을 때랑 모르고 들을 때 차이가 있는,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길에서 지나가다가 이 곡을 들었으면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지를 못하니까 그냥 신나는 곡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텐데 가사들을 한 번씩 짚어주면서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양가적인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세 번째는 All for Nothing이라는 곡인데 요거 역시도 태연이 직접 작사에 참여를 했고 손글씨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 더 휘청거릴 미련 혹은 자존심 하나까지 남기질 않았으니 더 흘려낼 눈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았으니 I give you all for nothing 뭐 이런 가사가 등장하는데 드라마식으로 우리가 배열을 해본다고 했으니까 Can't Control Myself 다음에 붙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면은 조금 더 상대방이 떠나갔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노래이고 그로 인해서 가창자의 마음도 붕괴된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곡적인 측면을 좀 보면 전형적인 어떤 팝의 문법을 따라가는 잔잔하면서도 격정적인 정서의 곡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가사 같은 경우는 3이 얘기한 대로 체념이란 단어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되게 헌신하는 가사가 많거든. 그 헌신에 대한 결과가 가사 속에 직설적으로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 짓밟힌 채로 그렇게 재가 돼버렸지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헌신의 결과는 결국에는 이렇게 재가 돼버린 마음, 전체적으로 그런 체념의 정서를 좀 노래하지 않았나. 태연의 목소리가 굉장히 스탠다드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곡들을 보면은 왠지 모를 그 처연함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 실제로 소녀시대 활동하던 시절보다 솔로 활동으로 독립을 하고 난 시기 이후에 유독 그런 느낌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도 했어. 네 번째 곡은 1111 김이나 작사가가 작사를 했었던 곡입니다. 3은 이 곡을 약간 체념의 정서라고 설명을 했어. 앞선 곡들보다는 격정적인 면모가 좀 더 줄었고 음악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미니멀하고 단촐한
편곡을 가져간단 말이야. 난 여기서 김이나 작사가의 가사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유의 여성스럽고 소탈한 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사가 이 노래에서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했어. 개인적으로도 태연의 솔로곡 중에 탑5 안에 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뭐 예를 들어서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이런 대목들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이돌 출신 보컬의 솔로곡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문학성을 이 노래에서 태연과 김이나가 보여주지 않았나. 오. 가사의 공이 뭐 절반 정도, 태연의 어떤 소화력의 절반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실 난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걱정했었거든. 노래 자체는 내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무자극 어쿠스틱 곡은 나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방구석 리스너들이나 좋아하지 보통은 대중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들을까? 의문이 있었어 당시에. 근데 큰 성공을 거뒀었잖아 이 노래가. 나는 이때부터 약간 태연이라는 아티스트가 걸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티스트 태연 자체로서 포텐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 맞아. 태연이라는 아티스트 자체의 실력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르를 들고 오든지 간에 사람들이 뭔가 아이돌 보컬의 추가적인 솔로 활동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 시점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 5번째 곡은 사계라는 곡이고 혼란스러운 정서다. 스스로를 관조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곡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 앞에 노래들은 내가 최소한 상대를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라는 가사로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 그 앞에 가사도 뭐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태연의 어떤 능동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노래가 꼭 러브 이 꼭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개인적으로는 나의 정서에 잘 맞는 가사 중에 하나였거든. 사랑의 어떤 들불 같은 타이밍이 지나고 차분해져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조금은 염세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맞는지에 대한 자기 의심이나 객관화를 하는 이 과정들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다고도 생각하는 의심이 많은 이런 성격들이 반영된다고 생각해서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아니 이걸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이는 회색빛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아이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거기서 부를 수 있는 사랑 노래라는 게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잖아. 맞아. 이런 가사들을 가지고도 곡을 써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나 같은 특이점이 있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랑 노래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정서를 노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긴 낮과 밤들이 낡아 녹슬기 전에 우리 다시 반짝이자. 이게 이 다시 반짝이자라는 게 긍정적인 어감이잖아. 맞아. 근데 사실은 우리 헤어지자로 해석이 되거든 이 가사 안에서는. 좋았던 추억들이 녹슬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좀 재미있었다. 굉장히 내 감성에 맞죠? 약간 유미의 세포들 같은 만화가 떠오르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 노래가 되게 보헤미안스러운 멜로디로 전개가 되잖아. 스케일 같은 것들이. 그렇지. 가사하고 맞물려가지고 드라마를 형성하는 지점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 약간 쓸쓸하고 처량한 정사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번 챕터의 마지막 곡인데 2X라는 곡이고 러브 챕터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곡이야. 차트 성적이 꽤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드디어 좀 더 능동적인 태도를 장착하고 상대방한테 이별을 고하는 가사이지. 제일 인상 깊었던 가사는 Say bye, gonna block you, 부를 거 2X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부분이 사이다 같이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라는 감정들이 느껴져가지고 잘 만든 곡이라고 생각했었어.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다. 그치. 사람을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가사의 어떤 결이 달랐던 것 같아. 이전의 곡들하고. 맞아. 현실적인 생활에 좀 밀접한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입을 하기에 더 쉽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라는 곡에서 그 이촌동 덮밥집 아, 그치. 그렇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공감하기 쉬우면서도 그 사람만의 특정한 단어 같은 걸 사용하는 기분이 들잖아. 그런 효과들이 가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30대가 들었을 때 조금 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그런 노래라고도 나는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사실 20대 때는 가사로 따지면 Can't Control Myself Now or For Nothing 같은 연애를 하기 십상인데 나이 먹고 나면은 나를 그렇게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 조금 더 냉철하게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쟤 나한테 마음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포기하게 되는 거지. 이 곡에서 미련이라든지 감정의 작은 요동조차도 없는 화자의 모습이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편곡의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예 없는 수준이야. 예를 들면 음가로 봤을 때 최고음과 최저음의 갭 차이도 거의 없고 후반부에 고음 애드립이 있긴 하거든. 이마저도 보컬의 효과음을 엄청 걸어가지고 애드립 느낌이 거의 안 나. 일부러 이 곡 안에서의 어떤 감정의 다이나믹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느껴졌어. 아무런 미련이나 감정 없이 조용히 하고 싶은 말만 쭉 하고 끝내겠다. 그런 일관된 애티튜드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잘 빚어낸 곡이 아닌가. 최대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겠다. 그거를 음악적으로 표현을 했다. 가사도 마찬가지고 음악적인 걸로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얘기했던 곡들은 헌신하고 격정적인 가사들이나 어떤 뭐 에디팅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 근데 완전히 대조되는 곡이 2X인 거지. 재밌는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인데 그로우업이라는 챕터고 태연의 노래 중에서 자아의 어떤 성숙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곡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곡은 총 3개고요. I, Letter to Myself, 그리고 불티 이렇게 3곡을 선정해봤습니다. 태연의 곡들을 다루면은 이 파트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태연이 유독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일이 많지 않았나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태연이 사실 그런 사건들을 겪을 때 되게 어렸었잖아. 그게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는 게 굉장히 가혹한 일이란 말이지. 실제로도 우울증 치료를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좀 되게 안쓰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지 이게 사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좀 성숙해지려는 마음을 담은 곡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쵸. 앞선 그런 서사 같은 것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곡은 아이거든요. 이 곡 역시도 태연이 작사에 참여를 했던 곡이고 필사집에 보면 태연의 글씨체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곡이지. 이 챕터의 핵심이 이 노래라고 생각하거든. 2015년에 발매가 됐었는데 솔로 데뷔를 하는 첫 번째 곡이었었고 타이틀곡이었었고 나는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노래를 들으면은 태연이 견뎌야 했던 힘겨웠던 시간들에 대한 본인의 대답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 노래는 아직까지도 들을 때마다 태연의 어떤 배경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쓰럽고 기특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 힘들어하는 가사들에 이입되고 이런 부분이 곡이 성공을 함으로써 더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곡이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하는 첫 곡이었잖아. 첫 곡으로서 가장 완벽한 곡이었다. 이미 소녀시대라는 최고의 걸그룹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로서 좀 이미지 소비가 많이 된 편이라고 생각했었거든. 태연이라는 아티스트가. 근데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발라드나 댄스 기반이 아닌 모던 락 기반의 곡으로 나온 점, 그리고 사랑 노래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해 노래하는 가사로 나온 점, 이런 선택들이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았고 예술성 같은 것들까지 따져봐도 태연이라는 아티스트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곡이 아니었나.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가사로 잘 나왔고 그게 성공을 해서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에 기반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연이라는 아티스트의 정말 단단한 실력이 모든 걸 밑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해. 맞아. 라이브 무대를 나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태연의 아이 무대를 지금도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 정말 말이 안 되게 노래를 깔끔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더 잘하는 여자 아티스트들은 많지. 너무 많은데 딱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 노래를 정말 딱 떨어지게 해. 너무나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기반이 되었다. 그 실력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사실 노래 연습을 한다는 선택지는 힘든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어려운 거잖아. 그거를 해가지고 브리치에 아득했던 날 저 멀리 보내고 찬란하게 날아가 이런 부분에서 사자우를 딱 질러주는데 사자우. 정말 가슴 뭉클하고 기특하다 이런 표현은 이런 거를 보면서 썼던 표현이었어. 그 3이 다시 태연의 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곡이었다. 아니
아닙니다. 원래도 팬이었고요. 왜 이렇게 당황하시죠? 왜 이렇게? 그니까 저는 사건 사고에 따라서 팬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뭐 이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철새다. 뭐요? 자, 다음 곡은 Letter to Myself라는 곡이고 가사 중에 내가 날 울리던 모든 밤 기억을 다르게 채워가 표현하는 가사가 있는데 되게 자책이 심한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이 가사에 많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남들은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데 본인이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노래였어. 같은 구절로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네. 내가 날 울리던 모든 밤 기억을 다르게 채워가. 나는 이 Letter to Myself라는 곡이 태연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이 곡이거든.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는 사실에 기반하잖아. 다르게 채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나의 어떤 경험에서 돌이켜봤을 때 나는 이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했을 때 되게 돌이켜보는 성격의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은 결국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 시절에는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았던 시절이고 자기 혐오 같은 게 좀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회복이 됐어.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을 가사 속의 표현대로 다르게 채워갈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는 이 가사가 나한테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조금 더 나한테는 와닿는 곡이라 태연 가사 중에서는 이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 X의 저 산통 깨는 멘트. 근데 어쨌든 1의 감성적인 모먼트에 정말 또 놀랍게 되는 것 같다. 내가 느낀 좋았던 표현은 저거거든. 어색한 표현 따윈 버려. I'm done being used. 딱 요 구절이 좋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주변 눈치나 기류에 예민하면서도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말 자체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거든. 그치. 내가 느끼면서도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모진 말을 뱉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는 어색한 표현이나 그런 표현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 내가 하지 않는 말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 구절을 봤을 때 또 누군가는 너무 그렇게 살아서 좀 더 스스로를 마주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방금 이의 고백에 약간 PTSD가 왔었는데 그 모진 말을 뱉는 대상이 내가 됐던 적도 몇 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억울하시죠? 1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3이 저한테 그런 멘트를 친다라는 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데 저희는 상호 독서를 던지는 사이지 일방적인 독서를 던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되게 삼스럽다. 다음 곡은 마지막으로 불티라는 곡이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본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드러내자라고 말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 이 특집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좀 재발견하게 된 게 좋았어. 그전에는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각성의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 가사 중에 새해 불티야 춤추듯 온몸을 살라, 불티야 꺼지지 말고 피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간이 있는데 마치 어떤 본인의 아티스트적인 열정 이런 거를 불티라는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했던 태연의 어떤 힘겨운 시간이 많았던 서사 같은 것들이랑 결합이 되니까 설득력이 강력하게 생겨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 곡에서의 이 불티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치환돼서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불티가 누군가에게는 열정일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감정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분노일 수도 있지. 그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을 각성시키는, 숨기고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강하게 직설적으로 당당하게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들었을 때 이입이 되는 가사 중에 하나였다. 그로업 챕터에서는 가장 임팩트가 강한 곡이 아닐까, 내러티브로서는. 불티 같은 경우는 난 좀 곡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고 싶은 게 태연의 곡들은 레퍼런스가 확실한 편이거든. 불티 같은 경우는 아델 레퍼런스가 좀 강하고 위켄드는 도자켓, 그리고 IMVU 같은 경우는 위켄드. 딱 들었을 때 특정 아티스트가 떠오를 정도의 어떤 팝 성향이 짙은 곡을 항상 내왔었던 것 같아. 재밌는 거는 이런 인상이 표절로까지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레퍼런스를 K-팝 문법으로 적당히 녹여내고 가사 같은 경우도 레퍼런스 곡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태연의 보컬이 기존 레퍼런스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개성이 강하고 자신만의 느낌으로 소화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표절로까지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자, 세 번째 챕터는 Refresh라고 지어봤는데 혼자 있고 싶을 때 힘든 순간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곡들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총 4곡이고요. To the Moon, Weekend, 제주도의 푸른밤, Why 이렇게 4곡 준비해봤습니다. 태연의 팬인 사람들이면은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태연이 엄청난 집순이로 유명하잖아. 재충전을 위한 노래들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대부분의 곡들에서 보여지는 이 힐링의 과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게 보이더라고. 투더문 같은 노래는 두 눈을 감고 달로 나아가는 상상을 한다거나 위켄드 같은 노래는 주말에 발 닿는 대로 여기저기를 쏘다니거나 그래서 실제로 태연이 재충전을 하는 방식도 이런 노래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주제에 맞게 내밀한 감정을 얘기를 하면서도 감정선이나 노래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가볍고 밝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 잔잔하면서 가볍고 밝은 노래. 이게 딱 태연의 정서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거든. 근데 얼마 전에 내가 한 영상을 봤는데 약속 같은 걸 잡고 싶은데 먼저 만나자고 하는 성격이 못 되는 거야, 태연이. 그래서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그런 성격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나오라고 먼저 연락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토크쇼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태연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노래들을 들어보면 더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극도의 내향인으로서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는 나오라고 연락을 줬으면 좋겠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이 연락을 하는 건 싫습니다. 아까 뭐 나보고 모멘트 이러더니 1하고 3 정도 되면은 나오라고 연락을 하면 고맙지. 근데 이제 엄한 사람이 막 나오라고 오랜만에 보자 이렇게 하면 그건 싫지. 사람 가리네. 미안합니다. 좀 사람 가립니다. 역시. 뭐 어쩌라고요. 내가 사람 가리는 게 뭐 범죄예요? 모진말. 딜을 넣으려면 탱킹도 잘해야 돼. 잘 맞아야 잘 때리는 거야. 어쨌든 첫 번째 곡은 To the Moon이라는 곡이고 요 곡 역시도 태연이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해서 손글씨로 또 프린팅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연치 않게 또 보게 된 글이 이 곡이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래. 그냥 나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꺼내달라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아까 얘기했던 누가 나한테 나오라고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요런 거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 가사를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면은 반려견이라는 걸 특정 지을 수 있는 구간들도 있고 재밌다고 생각했던 파트가 꺼내줄게 아니 날 꺼내줄래 원해? 요렇게 써있거든. 그게 되게 묘한 가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상대한테 자유를 줌으로써 본인도 자유로워지는 관계다. 이게 반려견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가사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본인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당히 근사한 해석인데? 나는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투더문이라는 곡이 R&B 성향이 좀 짙은 트랙이거든. 태연이 힙합 R&B 트랙에서 보컬 소화력이 장난이 아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 발라드나 댄스곡만 부르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소화를 잘한다. 개인적으로는 태연이 만약에 R&B 소울 가수였다면 지금 이 R&B 소울 여자 가수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R&B 느낌의 곡이 많지는 않은데 투더문이라는 곡이랑 쌍둥이 자리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진짜 목소리로 춤을 춘다고 해야 되나? 최근에 나온 앨범에서도 그 멜트어웨이라는 곡이 있어. 그 노래는 따라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꺾기가 아주 기가 막히다. 이런 R&B 트랙 약간 강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테티서에서 불렀던 노래들도 보면은 맞네요. 맞아. 그런 곡들을 부를 때 태연의 쇳소리가 살짝 섞여 있는 듯 하면서도 코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도 하는 그 목소리 톤이 그거는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게 또 되게 잘 붙는다. 어떻게 보면 R&B 업계가 이 아이돌 업계한테 되게 좋은 재능을 하나 뺏긴 거다. 다음 곡 위켄드라는 곡이고 애초에 엄청 유명한 노래지. 나 같은 경우는 2가지 구절이 있었는데 하루쯤 세상의 얘기를 무시한 채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보려 해 라는 문구가 있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목요일쯤 되면은 이번 주말에 내가 뭐 하면서 놀까, 이번 주말을 어떻게 또 알차게 보낼까. 왜냐면 주말이 이틀밖에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토요일에는 뭐 해야지, 일요일에는 뭐 해야지, 주말을 진짜 꽉꽉 채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가사를 보면은 어떤 주말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좀 편안하게 보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든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내가 대충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구나. 어떨 때는 편안하게 사는 주말들도 있어야 내 인생이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벌스도 실제로 보면은 모닝콜 없이 일어나고 대충 그냥 치즈케이크 한 입 먹고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여유를 이렇게 만끽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잖아. 근데 확실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를 빡빡하지 않게 보내는 게 사람의 재충전에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된 부분이 많았었어. 사실 태연이라는 아티스트 자체가 딥한 곡도 너무 잘 소화하면서 이런 이지 리스닝 곡도 너무 잘 소화하지 않나. 음원 흥행을 좀 따져보면 태연 곡 중에서도 이 위켄드라는 곡이 탑3 안에 들 정도로 흥행이 되게 잘 됐던 곡이거든. 디스코그래피를 쭉 보면 위켄드라는 곡 자체는 사실 태연의 어떤 디스코그래피 안에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시도한 곡이었어. 그런데도 뭐 이질감이나 위화감 같은 거 전혀 없이 대중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게 받아들였던 점도 좀 높게 살만한 지점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지 리스닝이다 보니까 가사보다는 분위기로 가는 부분이 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가사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맞아, 잘 썼어. 몰입해서 볼만한 가사이지 않나. 다음 곡은 제주도의 푸른 밤. 기존에도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꼽아본 이유들이 또 있을 거야. 메시지적으로도 사실은 위켄드랑 겹치는 부분이 있지.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켄드랑 구별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했었냐면 원래 이미 유명한 노래잖아. 근데 우리가 리메이크를 한다는 거는 리메이크하는 가수의 감성으로서 원래 있는 노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태연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앞서서 했던 얘기랑 약간 이어지는데 챕터 1, 2에서 힘든 연애를 한다거나 성숙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은 다르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가창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이 곡을 태연 입문곡으로 추천을 해보고 싶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태연 곡이 생각보다 딥한 면이 있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곡은 약간 문 활짝 열어놓고 태연이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이에사이마세 하는 느낌이 살짝 든단 말이지. 그치. 아니 두 팔 벌려서 어서와 해도 되는데 왜 이랬어요? 아니 어서와 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쌈마이에스인데. 태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곡 자체는 1차원적일 수 있겠지만 이 곡으로 만약에 입문을 한다면 점점 이 태연이란 아티스트에 대해 파고들수록 좀 깊은 맛이 있는 곡들이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 곡은 Y라는 곡인데 한번 얘기해보죠. 가사나 곡 통틀어서 태연 곡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Y입니다. 오, 왜요? 어쨌든 사실 이 곡은 리프레시 하자는 게 이 곡의 메인 정서잖아. 이런 류의 곡들은 대체적으로 가사가 1차원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 속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곡의 기승전결과 다이나믹을 가사가 정말 잘 맞춰서 따라가는 게 좀 있어. 예를 들어 잠깐 어두운 분위기로 진입할 때 거기에 맞는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가사가 딱 나오고 후렴에서 밝은 분위기로 빵 터질 땐 그거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잘 시켜놓고 대주되는 밝은 분위기의 가사로 뻥 터트리고 전체적인 좀 완성도가 진짜 2016년에 만든 곡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세련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나는 이 Y 가사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노래의 화자가 청자한테 뭐를 망설이고 있어. 지금 떠난다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아까 내가 태연 본인이 완벽주의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노래는 어쩌면 스스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 좀 재밌게 듣기도 했어. 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챕터는 투게더라는 챕터고 태연의 곡들 중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곡들을 우리가 한번 선정을 해봤어. 겨울나무, 비밀, 그리고 You Are 이렇게 세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곡이 사실은 팬들을 위한 노래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 노래인데 이 파트의 노래를 들으면서는 상처를 입히는 게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 또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도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어. 태연이 이런저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영역을 굉장히 굳건하게 구축한 아티스트고 정말 자기 일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팬들은 그런 태연한테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왔단 말이지. 이 챕터에서 소개하는 곡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주는 곡들이 모여있는데 그게 또 이제 팬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뭉클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약간 F 모먼트가 나오는데? 그치. 폰F 아닌가요 혹시? 어렸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태연을 사랑하는 팬이었기 때문에 다시 주제 준비하면서 들으니까 그때 약간 마음이 좀 올라오더라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화감이 든다. 허허, 사람을 지금 뭘로 보고
저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챕터만큼은 좀 3이 많이 좋아할 수 있겠네. 그렇지. 나 같은 경우도 곡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되게 팬송의 정석 같은 느낌이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곡은 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역시 노래인 것 같다.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겨울나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대놓고 팬한테 하는 얘기지. 천천히 다 말해봐요. 매일 나 귀 기울여요. 차갑던 계절이 지나면 또 피어날 거란 걸 알아요. 이 태연 노래 가사들 보면 계절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이 태연의 어떤 서늘한 목소리하고 잘 붙는 것 같아. 타이틀곡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니었나. 팬들이라면 되게 황홀했을 것 같아. 내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걱정이죠. 혹시 또 애써 서 있을까봐. 좀 더 참아요. 요 구절인데 좀 이제 불순한 해석이 들어가 있긴 한데 걱정을 해주고 참으라고 하잖아. 이게 뭔가 그 팬들을 강하게 키우려는 마음. 그래서 힘드니? 근데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곡 내내 그런 말만 하면은 좀 이상했겠지. 근데 앞 뒤에 충분히 내가 들어줄 거고 너를 위로할게라는 말이 있으면서 참을 땐 좀 참아라. 그래. 그 말을 해줘야지. 바로 뒷가사가 여기 항상 내가 이 자리에인데 갑자기 참으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 부분이 재밌었어. 그래. 나 개인적으로 이 곡은 팬들 입장에서 진짜 선물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곡이 이제 크리스마스 스페셜 앨범에 수록되어 있잖아. 맞아. 이 앨범 수록곡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 근데 이 곡만 겨울이라는 속성을 제외하면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앨범이니까 팬송 같은 거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듣는데 완전한 팬송이잖아.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는 느낌? 원래 선물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받으면 더 약간 극적인 느낌이 들잖아. 맞아. 그런 부분에서 이 겨울나무라는 팬송을 팬들이 들었을 때 더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 다음은 비밀이라는 곡이고 요것도 한번 얘기해보죠. 레인이라는 노래랑 같이 나왔던 싱글의 B사이드 같은 곡인데 위로를 받은 태연이 팬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노래를 내가 알고 있는 줄 몰랐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 곡이더라고. Then there's you 메마른 나의 세상 끝에 오 it's you 단비가 되어 젖어들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곡이 진행이 되는데 멜로디하고 가사가 잘 붙는다고 생각했어. 영 한문이 혼용이 되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어색한 느낌이 없게 멜로디에다가 딱 잘 붙게 가사를 잘 썼다. 나는 이 곡이 나온 타이밍이 적절해 보인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2016년 2월에 나왔는데 소녀시대로서의 활동이 잠정 중단에 들어가고 솔로로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기에 이 팬송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팬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좋았다. 적절했다. 그리고 겨울나무랑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 비밀 같은 경우는 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겨울나무는 반대로 그런 마음을 돌려주는 거잖아. 너를 통해서 내가 성장했으니 너 여러분들도 얘기를 해봐라 나한테.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겨울나무랑 좀 이어지는 부분도 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어. 네 번째 챕터의 마지막 곡 UR인데 UR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아이의 B사이드잖아. 이 노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챕터 4의 하이라이트 아닌가. 가사도 너무 예쁘고 태연의 노래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노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 가창력을 뽐내는 그런 노래란 말이지. 이 노래는 내가 되게 많이 들었어. 주제를 해가지고 많이 들은 게 아니라 원래도 되게 많이 들었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하이라이트 부분 브릿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코러스로 들어가는 지점이 들을 때마다 정말 황홀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 Cause you are 내게 내린 빛과 you are 너무 고운 꿈과 일곱 빛으로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여 언제나 you are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진짜 막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팬들이 이제 지지를 막 해줬잖아. 그런 지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정말 극한의 가창으로 예쁘게 다듬어서 물결치듯이 건네주는 그런 느낌이 났단 말이야. 후반부가 너무 압도적인 곡이기 때문에 안 들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씩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이즈원을 얘기하는 1과 비슷한 감정선을 가져가네. 그러네요.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이거를 녹음을 한 번에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테이크로 녹음을 했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한 프로에 녹음했어 정도의 얘기가 아닐까. 어쨌든 감안하더라도 요거를 한 프로만에 했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 확실히 노래를 잘한다. 나 같은 경우도 태연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들은 곡 독보적으로 1등이기도 하고 가사를 보면은 확실히 연인
팬 간의 사랑은 아니야. 내러티브가 팬송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이제 아까 내가 콘서트 얘기를 했는데 이 곡 하나 들으러 가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치. 유튜브 직캠으로도 많이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아쉽게 못 가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꼭 티켓팅에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3일이 매진이면은 다음은 뭐 어디 주경기장에서 하셔야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자, 챕터를 4개를 다 해봤어요. 러브, 그로우 업, 리프레쉬, 투게더. 보시는 분들도 요 챕터를 같이 보면서 필사를 한번 진행해보셔도 되고, 필사가 아니어도 가사를 곱씹어보셔도 되고,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만의 카테고리를 해서 챕터를 구성을 해보고 가사의 변화들을 곱씹어보는 것도 재밌는 과정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챕터로 나눴던 16개의 곡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태연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쵸. 챕터 이외에 아쉬운 곡들이 있다면 짧게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 싶은데 뭐 아무래도 얘기 못한 곡이 너무 많아서 2개씩만 우리가 한번 꼽아볼까? 뭐 나는 일단 가장 아쉬운 곡 1등은 IMBU. 그 위크엔드 레퍼런스의 드라마틱한 편곡, 거기에 좀 격정적인 노래를 하는 태연. 뭐 가사도 가사지만은 이런 곡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떻게든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들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좀 태연의 강한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곡은 이제 베러 베이비라는 노래가 있어. 강한 태연의 모습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들리나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초반에 나왔던 곡들인데 그치. 그 당시 만약에와 함께 태연의 인기곡 원투펀치였던, 맞아. 노래방에 가면 항상 만약에와 들리나요가 보였던, 그리고 곡의 정서도 사실은 되게 비슷하고, 들리나요 같은 경우는 베토벤 바이러스였죠. 어떻게 보면 쾌도 홍길동보다도 더 유명했던 드라마의 OST였다 보니까 요 곡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봤고, 두 번째 곡은 시티 러브라는 곡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붕 떠있는 느낌의 몽환적인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 막 몇 번 언급했었던 펜트하우스라든지 존박의 비스타라든지 이런 곡들하고도 비슷한 결의 붕 떠있는 느낌의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그런 곡이어서 선정을 또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레인이라는 노래가 태연의 작품 중에서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비 오는 날의 감성을 너무 잘 구현했다고 생각해. 가사가 시가 아니니까 반드시 좀 음악과 함께 감상을 해야지만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뭐 코드 진행이라든지 가창의 방식이라든지 멜로디 메이킹이라든지 가사의 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게 높은 수준으로 돼 있고, 노래라는 하나의 형태로 합쳐져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아직도 비 오는 날이 되면 이 노래가 차트 순위가 막 올라간대. 두 번째 곡은 파인인데 요거를 꼽은 게 다른 사람이 이 노래를 커버하는 그림이 잘 안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거든. 태연의 목소리에 너무 잘 붙는 노래고, 되게 잘 드러나는 게 마지막 후크 부분을 보면 It's not fine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 살짝 갈라지면서 탁성으로 질러내는 부분은 태연이 아니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유독 3회 말이 많다. 그렇습니까? 텐션이 남달라.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애인 줄 몰랐네. 어쩔 수가 없다. 저희 개인의 추천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순히 가사만 본 게 아니고 곡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 짧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몰랐던 곡들도 듣고 하면서 각자들 못해도 한 40-50개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태연에 대한 가벼운 단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1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특정 주제에 따라서 약간 피로하게 음악을 듣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이번 태연 편 같은 경우는 노래로는 가장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재미가 가장 높았다. 오히려 피로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편이란 말이야. 이번에 처음으로 가사 위주의 감상을 해봤는데 기존에 알았던 곡들도 가사를 음미했을 때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흥미로웠고, 몰랐던 노래들도 가사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태연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확실히 목소리가 정말 사기다. 무색무취한 듯 하면서도 어떤 장르를 붙여놓든 간에 태연이라는 아티스트가 돋보이게 만드는 그 특유의 가창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감성의 노래를, 다양한 가사를 말하면서도 이질감이 없이 본인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불러내서 우리가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도 나만의 또 이야기를 대입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끝입니까? 이제 시작하셔야죠. 뭐 이제 시동 거셔야죠.
방금 전에 나의 어떤 간증에 대해서 1과 2가 놀림을 막 했지만은 나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녹화를 약간 10대의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간증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평소에 저의 날카롭고 비판적인 모습을 좋아하셨던 시청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오늘 녹음은 객관성을 잃고서 하겠습니다. 나는 태연이 진짜 사기적인 능력치를 가진 보컬이라고 생각하거든. 표현을 하자면은 굉장히 커다란 육각형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팝도 잘해, 발라드 잘해, R&B 잘해, 록 같은 것도 잘해. 전방위적으로 다 능력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보컬이 몇 명이나 있냐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또 이제 가사를 정독을 하다 보니까 상업 가수로 출발한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에 개인적인 면모가 되게 많이 담겨 있다든지 근사한 비유가 많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점에서도 즐겁게 들을 만한 가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특집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개인적으로는 추억 여행을 많이 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만 놀리시라 이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태연 필사집과 관련해서 태연의 가사를 조명하고 가사뿐만 아니라 명곡들도 같이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해서 3의 덕심 한번 엿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는데 마찬가지로 태연의 다음 앨범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